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내년 총선 4당 체제로 정치권 분열 현실화되나. 네, 요즘에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 총선 4당 체제로 치러질까? 그리고 제3당, 제3정당 탄생하나. 내년 총선 앞두고 정계 개편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정치라는 것을 저도 한 30년 이상을 계속 정치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총선 전에는 항상 분열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총선 전에 국회의원 선거니까 300석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죠. 분열이 돼서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다시 뭉치죠. 네, 이게 이제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총선 상황에서 4당 체제로 분열된다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국힘 같은 경우 보면은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윤 대통령이 탈당해서 신당 창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는데요. 사실상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과거의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고 그러면서 또 그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 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터져 나오는 거죠. 이명박 수사, 박근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급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의 색깔의 정당을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당은 조직하고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통과 조직과 자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으로 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을 기해 가지고 당연히 분열된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재창당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이런 계열들을 출당시키든지 제명시켜버리는 거죠. 제명시켜버리고 국힘을 차지하는 그림.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도리어 이제 유승민이나 이준석 정당의 영향력이 굉장히 또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국힘은 분열된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도 당연히 분열되죠. 네,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열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낙연 그 전 후보가 몸을 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분열됩니다. 그래서 지치죠.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당 대표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실수한 거예요. 네, 처음부터 지금 여당의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떨어졌으면은 좀 자중하고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방탄으로 나온 게 아니냐. 근데 거기서 또 당 대표까지 맡았단 말이죠. 굉장한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까지 맡았는데 계속 지금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물론 내일 부결 되겠죠. 부결 쪽으로 가겠지만 그 다음 이거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검찰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과연 버틸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도 결국에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냥 총선 상황이 되면은 의례 분열되는 건데, 더더욱 분열이 안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당 체제로 가게 되는데, 지금 기본소득당은 큰 영향력이 없죠. 지금 용해인 한 명이 의원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도 조정원 한 명이 있는데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 1인 정당은 안 됩니다. 정당은 항상 많은 사람들의 연합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연합체 속에서 서로 이게 뭔가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이제 그 큰 연합체가 이제 굴러가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기본소득당이나 또는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도 큰 영향력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정이나 또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분열될 때 힘을 합치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군소정당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군소정당은 아주 고독하고 그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대 양당에. 정의당 같은 경우, 정의당이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정의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같은 걸 외치면서 더 거세게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국민 주권 제도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면은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총선이 4당이 아니라 엄청난 다수당, 아주 다수당 체제로 치러질 확률이 높고, 지금 국회의원들 수를 50명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다당제로 가겠다, 이런 의도가 한마디로 이제 내각제로 가는 길을 트는 겁니다. 그냥 바로 내각제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내각제로 가게 되면은 반발이 심하니까 중간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쉽게 안 움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 쉽게 안 움직여요. 너무 이제 급격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 수당제로 가자. 또 국회의원을 일단은 200명으로 줄이자. 그 다음에 100명으로 줄이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내각제 형태로 가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다당제 이쪽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이 지금 다당제 형태로 가면서 그 다음에는 완전한 내각제 형태로 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국회의장 김진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다당제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흐름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리고 윤석열 지금 정부는 권력을 계속 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명분만 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라는 명분만 제공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이 대표가 무너지면서 윤석열 정부도 함께 무너지는 그러한 그림들이
충분히 그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총선이 내년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주권 정치를 외쳐야 돼요. 국민 주권 정치. 네, 그래서 우리가 민본이라 그러죠.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이 민본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치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외쳐서 국회용 국민 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같은 거를 외쳐서 국민 주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